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터진 엄청난 사건, IMF 위안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특급은행 연쇄부도, 상업용 부동산 금융위기급 수준, 국가 채무로 인한 국가부도, 다른 것도 아닌 미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이야 봉합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로 인하여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포함 주요 국가들의 국가부도 위험성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집값 하락폭이 마이너스 0.04까지 줄어들어서 여름에 또다시 폭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터진 엄청난 사건, IMF 위안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이 행정부 간 그리고 입법부 간 그리고 행정부하고 입법부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연방정부 그러면 빈 문제 때문에. 자, 어떤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같이 보자고요. 자, 별표를 쳐볼까요? 미국 국가부도, IMF 미국 국가부도 경고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자, 국가부도 두채 한도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자, 이앨런 마감 시한이 6월 1일. 아마 이때까지도 타협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 위기로 확대될 것이다. 자, 미 연방정부 20%.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부도가 난다 이게 아니라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합의가 안 돼버리면. 그래서 20% 정도 디폴트 대비해가지고 워룸을 지금 가동 중입니다. 은행 파산. 더군다나 미국은 설령 봉합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이게 좀 아주 심각해요. 은행이. 11개 지역은행 신용등급 무더기 지금 하향됐고 상업용 특히 상업용 부동산 예전에 일본이 경제위기 터졌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가격 하락, 과잉 대출, 결국 가계부채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몰락, 붕괴 그리고 빅테크 어닝 쇼크 2008년에서 13년 장기 지금 침체에 빠졌다. 이번에는 경제 침체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추가 금리 인상 또 한다고 하잖아요. 또 추가 금리. 물가 상승이 높고 지금 불안정. 왜냐하면 근원 물가가 아직 안 빠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CPI가 예상외로 0.1%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아직도 그 물가에 대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침체 위기까지 겪고 있는 마당에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물가 경기 침체, 세계 경제 장기 침체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관심 갖는 것은 집값이잖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집값 폭락. 2022년 1월 달, 작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집값 하락 기간이 좀 달라지긴 했죠.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역대급 폭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하락폭이 축소.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폭락은 맞는데 하락폭이 엄청나게 축소됐죠. 정부가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했고, 자, 앞에서 사상 최대의 집값 폭락이 이제 연장선이긴 하지만 하락폭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5월 현재 이 빨간 박스 쳐는 이 현재 보자고요. 현재는 집값이 약보합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마이너스 0.04 그리고 KB도요 거의 0.1% 안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폭락에서 쭉 지금 하락폭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강남 4구하고 용산은 플러스 전환됐고 전국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5월달 현재 아직 플러스는 아니지만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제 여름 다음 6월 달부터 한 10월 추석 전후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예전 같으면 2015년부터 작년 빼고 거의 7회 연속 폭등을 했어요. 여름만 되면. 정말 여름만 되면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 딱 계절적으로 또 그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집값 반등 확대 또 이루어질까요? 여기 보세요. 아마 수도권은 플러스 전환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일단은 플러스 됐다가 떨어지더라도
뭐 그렇다고 뭐 폭등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경제 상황이 만신창이고 금리도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라서 분명한 것은 플러스 전환되는 건 맞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은 수도권 상승 확대 아마 6월 달이면 진행이 될 것이고 7, 8로 갈수록 7월, 8월로 갈수록 집값 상승 폭이 조금 더 커질 거예요. 다만 지방은 좀 달라요. 전국적으로는 올라가는 곳, 하락하는 곳 이게 양분화될 겁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 전환 하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올 11월부터 24년 초반까지는 다시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세로 전환될 우려도 커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반등한다는 게 쭉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아직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지뢰밭, 도처의 지뢰밭이거든요. 여름에 뛴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얼마나 빠질까? 바로 이제 이게 키포인트죠. 겨울 계절적 약세, 지역별로 역시 차별적으로 등락. 그런데 여기 보면 자, 2045년 5월달 이후 2024년 5월달 이후 하락과 상승을 이제 결정할 어떤 단계라고 봐요. 대략 하락과 상승이 완전히 이게 대세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 지속되는 거냐 대세 하락으로 이거를 올 여름에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고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하니까 아마 올 겨울이 되지 않을까. 다만 올 여름에 너무 뛰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막 올 겨울에만 잡겠다. 그리고 25년에만 잡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부터라고 했습니다. 이게 금액대별 하락폭을 보면서 지금 잡아야 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잡아야 할 것도 있고 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값 오른다 착각 이후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집값 막 많이 올라간 것으로 착각을 한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6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속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여름에 좀 반등할 수 있다고 했지 뭐 폭등하고 지금부터 대세 뭐 엄청나게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절반이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2, 3년 시세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지금 거래가 안 돼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빠진 것들은 올라온 거 맞아요. 너무 많이 빠진 것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더 떨어지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 착각을 한다고요. 매물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매도 호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매물에서 제일 싼 놈보다 더 낮은 게 거래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물에서 제일 싼 것보다 좀 깎으세요. 근데 중간 매물 보고 안 떨어졌어요. 거래가 안 돼서 시세 착각하는 겁니다. 급락 아파트 반등. 바닥에서 너무 많이 빠진 것들. 이게 예를 들면 잠실이라든가 송파구 쪽. 그 다음에 뭐 특정 뭐 지방 세종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처럼 많이 빠진 곳들은요. 당연히 올라왔죠. 대부분. 뭐 폭등을 했다기보다도 하락폭이 많이 줄었죠. 인천도 그렇고. 이런 것들 이걸 보고 반등했다고 해서 바닥보다 뛰었다고 해서 폭등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뭐 이렇게 너무 생각 안 해도 돼요. 바닥보다 조금 올라간 상태니까. 그리고 전화로 여러분들이 물어보거나 또 단순하게 그냥 부동산 흐름이 어떤가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중개소 사장님들이 절대 싼 매물 말 안 해요. 매도 호가, 호가로 나온 평균치를 말해요. 그리고 그런 매물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현금 갖고 나 이거 사겠습니다. 이거 1억 떨어뜨려 주세요. 5천만 원 떨어뜨려 주세요. 해요 그거. 작업 안 걸겠어요? 본인들도 돈 벌어야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찔끔찔끔 건들니까 에이 저 사람 또 왔네 그냥 왔네. 그래서 그냥 영혼 없는 집 보여주기. 영혼 없는 대답.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시세라고. 유명한 아파트 반등.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많이 빠졌다고 하는 아파트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과잉 폭락으로 조금 오른 거 가지고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번에 또 언론들이 떨어진 건 별로 얘기 안 하고 올라간 것은 그렇게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유독 오른 것을 보도합니다. 바로 이 6가지 때문에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마치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것이냐 부추기고 있어요. 한국 위기 요인 10가지. 진짜 얼마나 위험한지. 자, 10가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건설 부도 위험성 높다. 다 아시죠?
금융 부실, 우리나라 금융 안전합니까 지금? 심각한 거 알잖아요. PF 이런 문제도 있고, 집값 붕괴, 지금까지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많이 붕괴되고 아직은 대부분 회복 못한 곳이 많아요. 부채, 뭐 세계 최강 수준이라는 거 알죠? 환율, 자, 우리나라처럼 환율 불안한 선진국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제일 불안합니다, 환율이. 물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너무 지금 안 올린 것도 문제가 됐지만, 아무튼 그 외적인 요인도, 경기 침체, 지금 경기 좋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자본이 지금 빠져나가는 건 맞아요. 왜? 금리 안 올리니까요. 무역 적자 진짜 역사상 최대치로 심각합니다. 어떻게 된 게 13개월 연속 적자가 납니까? 자, 주유국 위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안 좋아요. 그러면 따라갈 수도 있어요. 세금 낭비, 지금 국세가 부족하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부족하면 자꾸 국가 부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저 어때요? 10가지 다 심각하죠. 지금은 집값 뛰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착륙 유도,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뭔 연착륙입니까? 집값이 천천히 떨어지게끔 유도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집값 띄우기로밖에 안 보여요, 정부가. 보일까요? 자, 정부 특례보금자리 서민층 연끌 유도를 했잖아요. 물론 아직은 뭐 플러스가 팍팍 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연끌로 잡았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금리 인하 압력, 지금 한국은행 스스로가 그냥 금리 동결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 왜? 지금 역사상 최대로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격차가 심해져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줘야죠, 이렇게. 그렇다고 팍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 붕괴의 방어막을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규제 완화, 거의 90%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한국은행 보세요. 2회 연속 금리 동결. 이번에도 동결할 것 같아요. 물가보다 경기 한쪽으로 치우친, 다 중요해요. 경기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자, 한미 금리 차이가 이제 1.5가 아니라 1.75로 벌어졌죠. 역사상 최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 문제가 생기고, 자, 물가 문제가 생기고, 돈은 빠져나가고, 자, 그리고 너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몰아주기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 고분양가 분양. 지금 여기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게 플랫폼 시티 용인 그 땅 곳이 12억에 분양해요. 좀 웃음밖에 안 나와요. 물론 걔도 18억 가겠죠, 나중에. 근데 12억짜리가 서울 같은 데는 24억, 20억 안 넘을 거 하나라도 있을까요? 떨어진 건데 지금. 그 분양보다 서울은 눈 감고 잡아도, 아무거나 잡아도 플랫폼 시티보다 더 간다고요. 제가 장담할게요.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높아도. 광명타운도, 광명은 그나마 새 아파트들이 막 몰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나마 8억, 10억 좀 이해가 그래도 하는데, 여기 12억은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고분양가를 이렇게 때리는데도, 또 분양 현황도 미공개하는데도 정부가 오히려 이걸 막 지적하고 막 혼내야 합니다. 왜 고분양가 때리냐고. 엄청 남을 텐데. 근데 남을나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 반등 홍보하고 있어요, 오히려. 집값 올라가고 있다고. 언론들은요, 얼씨구나 하고 막 건설사한테 돈 받아갖고. 가뜩이나 정부가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걸 좀 원하니까. 그 다음에 미분양 매입 악용. 지금 뭐 미분양을 갖다 마치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매입한 것처럼. 언론은 가관입니다. 특정 사실을 과장해갖고 막 올라가는 것이냐 보여주고 있고, 건설사 홍보 광고 이중대로 전략했죠. 객관적이야 할 언론이 너무 기득권층을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반등을 너무나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시세 하락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만 주로 보도. 왜 강남 3구가 올라가네, 무슨 용산이 뛰네, 그것도 콩알만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자, 1억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 붙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럼 집값 폭락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제 방송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얻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게 궁극적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항상. 자, 1억 현금 6년 정도 상승장
걸릴 것이고 서울을 잡아라. 자,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바로 수익률이 밑에와 같습니다. 저축, 현금 저축. 자, 1억 갖고 해봤자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6년 내내 해봤자. 자, 그리고 빚 없이 실거주 1.3억, 1억. 1.3억짜리가 1억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1억짜리 빌라 그대로 잡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 6년 뛰어도 얘는 뛰어봤자 평균 5천밖에 안 됩니다. 5천만 원 벌었네요. 빌라는 재개발, 막연한 재개발일지라도 절대 잡지 마세요. 지금은 묻어둔다 이 말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묻어둬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뛰냐, 겨울에 뛰냐. 뛰면 그냥 2배 이상 그냥 날아가는데 뭐 이렇게 묻어둡니까 이거? 다음에 하락장 때까지 꼭지 찍어도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2주택 갭 투자. 자, 5억이 3억. 그러면 1억으로 대충 3억짜리 잡는 것들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코스입니다. 7억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2주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과세까지 감안해야 돼요. 결국 4억 정도 벌면 반절 2억을 세금으로 이제 2억 정도 세금 내니까 2억 정도 수익을 얻거나 3억 정도 얻거나 결국 저금한 거에 10배를 버네요. 2주택도. 그 다음에 신용대출. 집이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절도 없고 하시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 근데 신용대출은 된다. 그러면 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위험한 거 1억으로 그냥 전세 끼고 하나 잡아놓으세요. 5억이 3억, 1억 캡투, 7억 배도. 역시 3억 5천. 왜 4억 정도 뛰는데 3억 5천이냐. 이자를 갚는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빚 활용 실거주. 5억이 3억이 됐어요. 근데 2억 대출을 받겠죠? 자, 그래갖고 7억 매도. 그러면 3억 5천. 왜? 5천 정도는 이자를 갚으니까. 그냥 순수 갭 투자. 5억이 3억, 1억 갭투, 7억 매도. 그냥 4억 순수하게 다 보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1억 현금으로 6년간 서울에 투자했을 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최악이 뭡니까? 바로 돈을 묶어놓고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가계대출 다시 급증. 한국 한계기업 20% 급증. 여기 보시면 가계대출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말 들었죠. 근데 또 폭증했어요. 이거의 원흉이 뭔 줄 아세요? 표현을 원흉이라고 할게요. 특례보금자리입니다. 아우 싸게 우리 서민들이 받아서 좋죠. 좀 지나보세요. 특례보금자리보다 더 쌉니다 이제. 제 말 들은 거 아니에요. 결국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금리는 집을 사게 되면 6년, 7년까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1년만 보게 되면 특례보금자리가 제일 싸죠. 근데 올 겨울부터 내년 보세요. 당장 달라질 거요. 자, 여기 보시면 한계기업 수치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무려 20%가 넘어가요. 어휴. 지금 차이나 인디아 이렇게 못 사는 나라 빼고 선진국은 정말 낮죠. 개발도상국은 높은 거 뭐 그렇다지만 우리나라 선진국임에도 지금 모든 지표는 후진국과 같아요 지금. 자, 이제 전세가율 급감과 갭투자 급감. 여기 보시면 전세가율이 80%나 됐던 게 이제 77. 연립 다세대 아직도 높기는 한데 내려왔네요. 여러분들 70 넘어가면 이건 망조입니다. 경매당하면 본전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70 밑에서 잡아야 돼요. 62 제일 좋아요. 그럼 72.5 쭉 내려와가지고 아파트가 60, 약 7%까지. 보증사고는 점점 늘어나죠. 이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보증사고가. 그 다음에 보시면 매매가 이게 파란색 좀 내려오고 있고 전세가 떨어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전세가율 차이가 전세가율이 높아져 가지고 여기 갭 투자 보세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20년부터 지금 봤더니 확 줄었죠. 여기 없죠. 거의. 갭 투자가 매수를 해줘야 집값이 뛴다. 자, 경기 인천 거래량 폭증.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기 인천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자, 보실래요? 경기도 10,000건이 21,000건.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약 한 3,400밖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울 거래 3,000건도 안 되고 2,000, 3,000 사이인데 2만 건이 넘어요. 10배네요. 인구 차이도 별로 안 나면서.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거래량이 많은 편이에요. 물론 그전에는 5만, 6만이 했는데 아주 많다는 건 아니고 경기도가 이전보다는 적지만 서울보다는 탄력을 받았어요. 인천도 보세요. 자, 300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보면은 3,000건에서 5,000건. 엄청 오히려 뭐 서울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이 조그마한 도시가. 여기 보면 서울 보세요. 서울은 대략 월간 거래량을 봤더니 4월 달에 오히려 3월 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집값 꾸준히 하락 축소. 여기 보시면 현재 상황이 이거예요. 서울 마이너스 0.04, 전국은 마이너스 0.07. 변동률 참고하고 서울 주요 지역 지금 송파, 서초, 강남, 용산이 보합에서 약간 플러스로 전환됐다. 자, 이제 이 집 잘못 잡게 되면은 뿅 하고 이 폭탄하고 함께 날아가게 돼요. 선택을 잘해야죠. 집값이 사실상 보합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그렇다고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큰 틀에서는 여름에 뛰더라도 겨울에 떨어지므로 올 겨울 이후까지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